다음 문제. 저장고 내부 위생관리 위해 유황훈증 소독 방법을 사용할 때 문제점과 대체 소독 방법은 해가지고, 문제점은 일단 황은 일단 인체 유독하고 금속을 부식시킨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소독법으로는 초산흥주법 사용합니다. 다음은 대사 진행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 문제 보겠습니다. 자, 2005년 제2의 14번. 비파괴적으로 간실 당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근적외선 분간법, NIR 분간법이 있는데, 아무튼 근적외선 분간법. 그 다음에 불알 공립계에 의한 1리터 무게를 표시하는 것은 용적중입니다. 그 다음에 과실의 성숙 정도는 보통 두 손으로 눌러본 듯 경도로 측정하고, 굴절 당도계는 가즙의 굴절률로 측정하여 당도를 측정하며, 가실 색깔 중 녹색을 나타낸 것은 클로로필, 녹색은 클로로필입니다. 다음에 그 세포 내 전분이 축적되어서 세포벽이 단단해지는 게 아니고 이제 연해집니다. 그 다음에 유기산이 감소하여 사각, 키 등 신맛이 감소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유기산 감소하면서 신맛도 감소합니다. 그 다음에 과실 표면 왁스 물질 합성되거나 분비된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휘발성 에스테르 합성이 저해된다. 아닙니다. 휘발성 에스테르 합성은 촉진이 됩니다. 다음에 색차 측정기 LAB 중 B는 붉은색이다. 아닙니다. A는 붉은색, 죄송합니다. A가 붉은색이고요. 이제 B는 황색입니다. 그러니까 A 플러스가 붉은색, 애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오드 반응 검사는 가용성 고형분 함량 측정 방법이 아니고 전분 측정 방법입니다. 요오드는 iod랑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조직 경도 단위는 대부분 N으로 나타낸다. 맞습니다. 굴절 당도계 당도 단위는 브릭스다. 맞습니다. 용적중은 1리터 용적중 측정 공립계로 측정함 원칙으로 한다. 이와 동등한 측정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불알 공립계, 전기식 공립계를 부적응모로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캔베얼리 포도 숙성 중 안토시아닌 함량은 증가하고, 주석산 함량, 주석산은 유기산이랑 같습니다. 이거 신맛이 당연히 감소하며, 불용산 펙틴 함량은 마찬가지로 감소합니다. 그 다음에 토마토는 성숙을 거쳐 숙성하면서 푸른색의 클로로필, 녹색은 클로로필 감소하고요. 빨간색의 리코핀이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떫은 감에 떫은 맛을 나타내는 것은 이제 탄닌입니다. 탄닌. 예, 감하면 탄닌 생각하시고, 과육이 연화된 이유는 세포벽이 붕괴됩니다. 연화된다면 벽이 붕괴된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과의 적색 부분은 카로티노이드계의 색소 중 어떤 색소가 관여한 것인가? 안토시아닌입니다. 사과 적색은 안토시아닌. 아까 토마토는 리코핀입니다. 다음에 과일의 유기산 함량은 착과 후에 성숙 단계에 이르기까지 증가하여, 성숙 단계 증가합니다. 과일 유기산 증가하며, 이제 숙성이 이제 진행이 되면, 숙성이 이제 노화죠. 노화가 진행이 되면 이제 급격히 감소합니다. 유기산은 그때 감소해요. 그리고 유기산의 상대적 함량 측정하기 위해 일정한 부피의 가즙에 0.1N의 NaOH 첨가하여 pH 8.2까지 적정 상도로 측정한다. 요런 게 있다. 간소하게 보시고. 또 나왔네요. 토마토는 성숙을 거쳐 숙성되면서 녹색의 클로로필 감소하고 빨간색 리코핀이 증가한다. 사과는 숙성이 진행되면서 전분이 당으로 분해되어 단맛이 증가한다. 과육이 연화되는 이유는 펙틴이 분해되어 세포벽이 붕괴되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에 원의 산물에서 일반적으로 가용성 고형물 함량을 당도로 표현하며 표시 단위는 브릭스로 한다. 고형물의 함량은 굴절 당도계 이용하여 측정하는데, 이는 과중을 통과하는 빛이 녹아있는 고형물에 의해 느려지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그 다음에 조직감을 나타내는 경도는 물성 분석기를 통해서 측정하면 N으로 나타낸다. 당도는 과적의 고형물에 의해 빛의 굴절률 원리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그 다음에 측정 산도 산출식에 대입하는 딸기의 주요 유기산 지표는 구연산이다. 색차 측정 값 중 CIEL 값은 반사율을 나타냅니다. 자, 다음은 방담 필름 관련 문제들입니다. 하나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농산물을 필름 포장했을 때 수증기 포화에 의해 포장 내부에 물방울이 형성되어 농산물의 품질 확인이 어려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표면에 계면 활성제를 처리하여 만든 기능성 필름. 그러니까 이제 포장지 내부에 물방울이 맺히고, 그래가지고 당연히 물방울 맺히면 우리 안경도 라면 먹고 나면 뿌옇잖아요. 그렇죠. 품질 확인이 어렵고, 그래서 표면에 계면 활성제를 처리해가지고 이제 일종의 방습 이런 거 바르겠죠. 방수 같은 거 그걸 처리하는 건데,
그런 거를 이제 조금 보완한 필름이 뭐냐? 무조건 방단 필름이고, 요거랑 관련된 현상은 결로 현상입니다. 그래서 방단 필름, 결로 현상 두 개 같이 외워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결로 현상이 일어난 거는 이제 푸몬과 외기 온도 차이 때문에 일어난 거기 때문에, 말 그대로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푸몬과 외기 온도 차이를 10도 이내, 그냥 즉, 최대한 차이를 줄이면 결로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MA 포장을 이용한 저장 효과를 최대화하려면 작물의 종류, 가스 투과성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때 보기 포장재 중 산소 투과율이 높은 순서는 해가지고, 이건 외웁시다. LDPE, PS, PVC, PET. 일단 LDP는 무조건 제일 투과성이 좋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PS, PVC, PET. PET 페트병 생각하시고, PVC는 배 안에 있는 PVC 관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LDPE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VC, PET는 누가 봐도 단단해 보이잖아요. 만약에 투과성이 높았으면, 페트병이나 PVC가 투과성이 높았으면 벌써 배관이나 음료수병에 보면 음료수 다 드실 샜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LDP를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단감이 0.06mm PE 필름 사용합니다. 네, 그래서 관련된 문제 보시면 단감의 장기 저장으로 MA 저장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감의 장기 저장의 적정 온도 및 MA 포장 규격은 온도 0도고요. 그다음에 포장 규격은 0.06mm PE 필름 아까 외우시면 되겠고, MA 그럼 저장 효과가 뭐냐? 그래서 단감 호흡에 의한 하게 되면 산소 농도는 저하가 됩니다. 근데 그게 산소만 이제 투과가 되거든요. 아까 봤다시피 산소만 투과되고 이산화탄소 농도는 증가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단감의 호흡이 억제되면서 증산도 억제되고, 그렇게 돼서 품질이 이제 변하지 않고 좀 유지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도 보시면 단감 0.06mm PE 필름에 5개씩 밀봉했는데 수보 함량이 90도니까 당연히 이제 계속 유지된다고 했으니까 상대 습도는 이제 90%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유지하는 이유는 아까랑 똑같습니다. 산소 농도가 저하되고 이산탄소 농도가 증가하면서 호흡량이 감소하니까 이 단감의 단단함이 유지된다. 그리고 단감 플라스틱 필름으로 이제 했는데, 요렇게 하면 저장법 이름이 뭐냐? MA 저장, 필름으로 했으니까 MA 저장. 그리고 규격은 PE 필름 0.06mm 두께. 그 다음에 요 효과는 이제 단감 호흡으로 똑같이 산소 농도 저하되고 이 CO2 농도 증가하면서 호흡률이 감소한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4년에도 보시면 포장에 의해서 농산물 호흡이 억제된 이유 하면 아까랑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산소 투과도가 낮은 포장재를 사용하면 품질 저하. 그러니까 즉 아까 페트병 이런 거 쓰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산소가 제대로 배출이 안 됩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안에는 산소가 많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단감이 현깁성 호흡을 하게 돼서 이치도 발생하고요. 현깁성 미생물이 증식함으로써 이제 부패가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품질이 저하가 됩니다. 자, 다음은 각 다른 공기 속성을 갖는 조건에서 각 작물마다 적절한 온도와 상대 습도 조건을 충족시켜서 농산물 수확 후 관리를 저장을 해주는 방법은 CA 저장입니다. 그럼 반대로 아까 단감처럼 플라스틱 필름 등으로 원해산물 포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CA 저장 효과와 같이 내는 방법은 MA 저장입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크게 볼 필요 없겠습니다. 자, 예냉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자, 예냉법 중 엽채류의 효과적이며 세척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리고 채소류를 세척할 때 곰팡이나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화학 처리는 또 나왔네요. 일단은 세척도 함께 할 수 있는 거 물리를 쓰겠죠. 아무래도 순행식 예냉법, 그러니까 냉수 냉각법이고, 아까 소독은 세척은 무조건 염소 씁니다. 똑같은 문제, 예냉과 함께 세척 효과도 있고, 근처에 적합하나, 골판지 사용이 불가능하고, 물이 젖으니까 그렇겠죠. 그 다음에 부착수를 제거하는 단점이 있으면, 브로콜리, 시금치, 당근무에 사용되는 방식은 냉수, 냉각식. 자, 그 다음에 첨가물의 증발열을 빼앗는 원리를 이용하여 냉각하는 예냉법을 쓰세요. 이거는 진공 냉각식입니다. 요 똑같은 문제, 진공 냉각식 원리를 쓰셔야 하면 아까 똑같이 첨가물의 증발열을 빼앗는 원리를 이용하여 냉각하는 예냉법. 그래서 증발 잡열, 물은 보통 증발되는 열이 있거든요. 그래서 증발 잡열을 빼앗는 원리를 이용하여 냉각하는 예냉법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 앞 통풍식은 이제 강한 송풍기와 이제 공간 차단 구조물을 설치해 공기 압력차를 이용하는 냉각 방식이다. 냉기류의 기압차를 이용해서 골판지 상단에 과실 전체의 냉기가 통과하는 방식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브로콜리를 수확해서 일반 진열 판매인데 그 비닐 포장하여 이제 공기를 주입하여 진열했더니 뭐 A 브로콜리는 황화 현상이 일으켰는데 이 원인은 무엇인가 돼 있는데 결론은 이제 뭐 황화 현상을 일으켰다면 에틸렌이 나왔던 겁니다. 즉, 브로콜리가 저장되면서 숙성이 됐다, 노화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예냉하는 방법은 강제 통풍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아까 진공식 예냉에 가장 적합한 품목은 뭐 미나리, 시금치, 요거는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확한 농산물 수분 손실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 오르면 O, 틀리면 X인데, 자, 진공식보다는 사업식 예냉 방식을 선호한다. 아닙니다. 수분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조건 진공식이 제일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저장고의 밀폐도 높이고 가습기를 설치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고 냉기 유속을 빠르게 유지한다. 아닙니다. 예, 수분 손실됩니다. 그러면 수분 손실된다는 말은 말 그대로 증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냉기 유속을 빠르게 유지하게 되면 증산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다음에 저장고의 증발 코일 응축된 수분은 신속히 제거한다. 진짜 수분은 일단 제거하면 좋겠죠, 당연히. 자, 저장 관련 문제입니다. 배, 단감, 사과, 토마토, 늑타리버섯, 바나나, 멜론을 할인마트에 매장에 진열할 경우 이 품목들의 보관 온도를 낮은 온도와 높은 온도로 구분하세요. 자, 품목들의 보관 온도가 높은 날은 이제 간단히 생각하시면 약간 아열대 지방에서 나오고 이제 상온에 놔둬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토마토, 바나나, 멜론, 바나나 우리 아열대에서 나오잖아요. 우리 냉장고에 넣으면 갈색으로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아닙니다. 그래서 토마토, 바나나, 멜론. 토마토는 냉장고에 넣어도 거뜬합니다. 오히려 냉장고에 넣었는데 숙성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토마토, 바나나, 멜론은 높은 온도 등에 보관한다. 그리고 배, 단감, 사과, 느타리 버섯은 낮은 온도에 보관한다. 그 다음에 다음 제시된 원유 작물 중 뭐 저장기간 오래 하기 위해 저온 저장하는 품목 고르세요. 아까랑 똑같습니다. 낮은 온도에 보관해야 될 거 배추, 포도, 딸기, 배입니다. 그래서 높은 온도에 저장이 하면 안 되는 거는 여기 보시면 아까랑 똑같이 토마토 있고요. 그 다음에 호박도 내나 상온에도 크게 상관이 없죠. 고구마도 마찬가지 상온에도 상관없습니다. 딸기 이런 거는 냉장고에 안 넣으면 큰일 납니다. 배도 마찬가지고요. 다음 보기 중 저온 저장할 경우 장애를 일으키는 품목을 고르고 저온 장애를 입을 때 가육이 섬유질환 되는 증상을 나타내는 것을 고르세요. 그러면 즉 아까 일단은 바나나 제외합시다. 바나나 제외하고 파프리카도 높은 온도 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온 저장해야 될 거는 포도, 죄송합니다. 반대로 알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저온 저장을 할 경우 장애 있는 품목이란 말은 이제 고온에 놔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바나나, 상온이죠. 바나나, 복숭아, 파프리카 이렇게 놔둬야 됩니다. 나머지 이제 포도, 그다음에 배, 그다음에 마늘, 사과 이런 거는 냉장고 안에 넣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그 다음에 원예 산물을 저장하기 위한 저장고의 냉장 설비 설계 시 냉장용의 결정에 관련된 열의 종류는 뭐 포장열, 호흡열, 전도열, 기기열, 뭐 대류열 등이 있다. 그냥 간편하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전북의 뭐 A 농가는 영도와 10도 저장고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농가에서 수확한 포도, 토마토, 마늘, 오이의 저장 특성을 고려하여 선도를 오래 유지시키고자 한다. 저장도에 따라 품목을 분류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세요. 영도는 아까 전에 포도, 마늘 아까 또 똑같이 놨고 10도는 오이, 토마토. 예, 오이도 상온에 놔둬도 됩니다. 자, 똑같은 문제 또 나왔습니다. 내부 온도가 0도랑 10도씩 그 두 개 다른 저장고에 이제 보기 농산물 중에서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보면 오이, 양배추, 무, 고구마, 토마토, 당근인데 10도에는 무조건 토마토랑 오이 무조건 들어가고요. 고구마, 토마토 무조건 들어가고, 그 다음에 0도씨 저장고에는 일단 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양배추하고, 양배추도 이제 그 수분이 많은 친구라서 이 친구 밖에 놔두면 상합니다. 당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0도씨 같은 경우에 그러면 오이, 고구마, 토마토, 오이, 고구마, 토마토. 오이, 고구마, 토마토는 웬만하면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이, 고구마, 토마토, 바나나, 멜론 요 정도. 뭐 오이, 고구마, 토마토, 바나나. 다음에 사과, 가지, 아스파라거스, 브로콜리, 오이 같은 게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사과는 뭐 에틸레가 제일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많이 시험에도 많이 출제되고 그래서 저온 저장해야 되고 또 심지어 에틸렌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브로콜리 같은 애랑 같이 놔두면 안 됩니다. 그 브로콜리 바로 그 에틸렌 영향 받아가지고 황화 현상 일으킵니다. 그다음에 오이랑 가지도 이
저온에 놔두면 안 됩니다. 무조건 10도씨 이상의 저장고. 아까 전에 문제 봤죠? 그래서 오이, 가지. 예, 그렇고요. 그다음에 브로콜리, 아스파라거스 아까 에틸렌 발생한다 했죠? 그래서 요거는 저온 저장해야 됩니다. 예. 자, 사과 배 유관 속 조직 주변에 투명해진 수침 현상을 밀증상이 한다. 밀증상. 그러면 요거 원리는 뭐냐? 밀증상은 솔비톨이 비정상적으로 축적돼 나타나는 현상으로 갈변이나 내부 조직 붕괴의 원인이 된다. 다음에 그 후지 사과에서 많이 발생되는 밀증상 부위에 비정상적으로 축적된 성분명이 솔비톨이고요. 이 증상이 있는 과실은 저장고 내부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을 때 발생이 촉진되는 생리장애가 내부 갈변입니다. 그 다음에 18년도 사과 생리적 원인 요거도 마찬가지지요. 사과의 가육갈변과 가신갈변은 이산탄소가 높으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불만 해결의 사과 이 관리 방법은 C 저장의 경우 고농도 이산화탄소에 의해서 가육갈변 등 장애 유발을 막기 위해 그냥 결론은 이산화탄소를 낮추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꿀사과 또 나왔죠. 밀증상이고 솔비톨이 축적돼서 그렇고 이게 계속 지속되면 내부 갈변 일어납니다. 사과가 근데 이제 가시면 갈변했다. 거의 말고 아까도 내부 갈변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산화탄소가 이제 갑자기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됐고, 밀증상 심할수록 또 갈변이 촉진됩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 보겠습니다. 에틸렌을 제거하는 거하고 억제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거 흡착제에는 뭐가 있냐면 가망가니즈산, 칼륨, 목탄, 활성탄, 오존 등이 있고요. 에틸렌을 작용을 억제하는 거는 STS1MCP 있는데, STS는 이제 에틸렌 가스 발생을 억제한다. 그리고 1MCP는 에틸렌 수용체에 결합해서 에틸렌 작용을 억제한다. 그리고 아까 사과 말고 이제 또 보시면 배 있습니다. 배의 과피흡에는 여기 제일 중요한 거 재배 중에 질소 비료 가다 사용으로 많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포도 쪽에 보시면 아항상 가스 훈증이나 아상 패드 발생 패드 이용해서 유황 훈증 이런 게 있는데 요거는 그냥 참고로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